오늘 영상은 독일어 영상입니다. 바로 독일어의 기초 중의 기초, 바로 독일 알파벳과 발음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발음인데요. 영어나 프랑스어 등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음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울 때 수업 3시간 듣고 나니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텍스트를 읽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재미를 느끼고 독일어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처음은 독일어의 알파벳, Deutsches Alphabet입니다. 네, 독일어에는 이렇게 총 30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영어와 동일합니다만 마지막 4개의 알파벳이 영어에는 없는 것이지요. 괄호 안에는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글자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절대 발음이 아니고요. 영어의 A, B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겁니다.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A, B,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 Umlaut, O Umlaut, U Umlaut, Estet. 네, 눈치채셨나요? 제가 별표 해놓은 것은 영어와 그 이름이 같은 알파벳입니다. 그럼 이제 발음법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모음입니다. 보칼이라고 하죠. 장음, 단음 규칙 같은 경우에는 평소 말할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수능 시험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하신 분이나 그 외 기타 한국식 독일어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짧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죠. 즉 단음은 모음 뒤에 자음이 2개 있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post가 있겠습니다. 모음 O 뒤에 자음 ST 2개가 오면서 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길게 발음되는 경우, 즉 장음은 가지수가 좀 많아요. 3개죠. 첫 번째로 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plan 경우에는 모음 아 뒤에 자음 n 하나로 끝나죠. 그런 경우에도 장음이고요. 두 번째로 같은 모음 2개가 중복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 같은 경우가 모음 아가 2개 있어서 장음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음 뒤에 하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반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어를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우와 아움라우트 우입니다. 이렇게 두 모음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발음을 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 Deutschland, Deutschland, Bäume, Bäume 이렇게 됩니다. 뜻을 알려드리자면 Deutschland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는 뜻이고 Bäu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뜻하는 단어 Baum에서 복수형,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복수형이라고 하죠. 그 복수형, der Baum, 나무의 복수형 Bäum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AY, EI 이렇게 세 개의 경우에는 발음을 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aiser, Kaiser, Bayern, Bayern, Heißen, Heiße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Kais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황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바이에른이라고 쓰는데 이제 바이에른 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센의 경우에는 뭐 이름이 뭐뭐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기초 동사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는 이와 이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단장음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발음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Liebe, Liebe, Familie, Familie 이렇게 되죠. 이제 Lieb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Familie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움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이제 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보다는 입을 조금 작게 벌려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März, März, Käse, Käse 이렇게 됩니다. März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12달 중에서 세 번째 달이죠. 3월을 März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Käse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음라우트 발음인데요. 이거는 으 발음을 합니다. 으. 그래서 입 모양은 오를 유지를 한 채 왜 한국어로 왜 발음 있죠?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은 그나마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단어 예시를 보면은 Österreich, Österreich, Lösung, Lösu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Österrei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독일어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Lösung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 해답 이런 거 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음라우트죠. 우음라우트는 발음이 으가 됩니다. 으. 그래서 입 모양은 똑같이 오를 유지를 한 채 발음을 위 한국어로 위 발음을 하시면은 그나마 또 유사한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로 예시를 살펴보면은 위붕, 위붕, Gemüse, Gemüs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그다음에 Gemüse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나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자음들의 발음 규칙을 알아볼 텐데요. 잘 따라오세요. 이제 배 발음인데요. 배는 비읍 발음도 되지만 만약에 단어의 마지막에 왔을 경우에는 피읍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단어의 마지막에 오면은 발음이 바뀌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배를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앞에 빨간색 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유의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단어 예시를 보자면 beruf, beruf라고 하고 그다음에 gelb, gelb라고 하죠. 앞에 나온 beruf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가 이제 비읍 발음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이고 뜻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단어 gelb 같은 경우에는 be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오면서 프 발음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거는 뜻은 이제 노란색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네, 그래서 이 be 같은 경우에는 단어 뒤에 오면은 소리가 바뀐다. 이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발음인데요. 또 크 발음, 스 발음, 츠 발음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를 발음하는 법을 외우고 있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모음마다 또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숙지를 하시고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카페, scent, circ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 다음에 아가 왔을 경우에는 크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A가 왔을 경우에는 스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E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스 발음이 나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그 커피가 아니라 그 커피를 마시는 곳, 그 장소로서의 카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 단위죠. 독일을 포함한 모든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그 EU 국가, 이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 유로와 그보다 하나 더 작은 단위 센트, 거기에서의 센트고요. 그다음에 츠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략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엔 체하가 붙어 있는 단어고요. 이게 이제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발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음하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마다 사투리에 따라서 발음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준 독일어라고 하는 이제 호크도이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표준어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따지지는 않아요, 독일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전 같은 데서 나오는 발음법은 제 발음법대로 제가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milch. 두 번째 suchen. 세 번째 Charakter. 네 번째 Chef.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발음이 조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뭐 ich 같은 경우도 이제 체하가 들어갔죠, 마지막에. 그런데 뭐 ich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ich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도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독일 사투리를 다룬다거나 그럴 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이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크 발음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시 단어로는 파켄입니다. 파켄 같은 경우는 짐을 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뜻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제 체하 나온 부분에서 밀시 같은 경우에는 우유란 뜻이고 suchen 이란 단어는 뭔가를 찾다 이런 단어가 되고요. 카락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 그다음에 캐릭터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고,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두머리 이 정도로, 보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CHS가 붙어서
크스 발음을 냅니다. 예를 들면은 잭스 같은 경우인데요. 이 잭스는 이제 독일어로 이제 6, 숫자 6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숫자만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나왔어요. D. 이제 D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별이 붙어 있죠, 앞에.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발음과 그다음에 단어의 끝에 왔을 때의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builder, builder, built, buil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뒤에 있는 단어가 기본형이에요. built가 이제 뭐 사진, 그림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그 단어의 복수 형태, 즉 2개 이상의 경우에 쓰이는 그 복수 형태가 앞에 단어 builder입니다. 뒤에 에흐가 붙어서 builder 복수형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DT, TH의 경우에는 트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Stadt, Stadt라는 뜻으로 이제 도시, 뮌헨도 하나의 Stadt고요. 그다음에 베를린도 하나의 Stad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heater, 요거는 이제 극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극장이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테아터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연극 따위를 보는 극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이 아니고요. 연극, 오페라 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극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TZ 이 글자들은 이제 츠 발음을 하는데요. 이제 읽어볼게요. Abends, Geburtstag, Katze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Aben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마다라는 뜻의 부사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Geburtst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 Geburtstag 생일, 그다음에 Katze는 이제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PH 이 두 글자들은 이제 F 발음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표시를 해놓을 때는 피읍 발음으로 했지만 엄연히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에서도 F와 P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Freihe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모음 발음법에서 봤던 것처럼 에이가 붙어 있으니까 I 발음을 하죠. 그래서 Freihei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ysik 이거는 물리라는 뜻이죠. 물리학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네요. 아까 제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번째가 나왔어요. 자, 기 발음 같은 경우에도 기 발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올 때 발음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특이한 경우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단어 fragen 이거는 묻다, 그러니까 물어보다, 질문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고요. 두 번째 단어 tag 이거는 이제 뭐 영어의 day, 그러니까 뭐 하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뭐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도 아시는 구텐탁 할 때 그 탁이 이 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이 되고요. 아까처럼 단어의 뒤에 와서 개 발음이 크 발음으로 됐죠. 그래서 요 점 유의를 하시고요. 이제 3번째 단어가 문제의 그 발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체하 발음과 비슷하게 히 발음이 뒤에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특히 독일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그대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크 발음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호니크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절대 틀린 발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투리라는 점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니크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고요.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크도이치에서는 호니히라고 얘기를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발음은 하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처럼 H 발음, 그러니까 흐 발음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묵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훈트 같은 경우에는 개라는 뜻으로 훈트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죠. 그런데 동사로서 쓰인 긴 같은 경우에서는 묵음 처리가 됩니다. 기는 가다란 동사죠. 제가 또 깜빡하고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호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했던 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트 발음이 나왔죠. 요트는 영어랑 굉장히 달라요. 요트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응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야판 이거는 이제 일본이라는 뜻이고요. Jugend 이거는 이제 뭐 청소년, 청년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카 발음 나왔어요. 카는 똑같이 크 발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단어는 쿠흔이라는 단어로 이제 케이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L 발음은 마찬가지로 L 발음이에요. 리을 발음이죠. 르. 그래서 단어를 보면은 lead 또 모음이 두 개가 나왔죠. lead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단어는 이제 뜻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M 나왔습니다. M은 영어랑 똑같이 미음, 무 발음이고요. 예시로 나온 단어는 mund입니다. mund는 이제 입을 뜻하는 단어죠. 그 다음 이제 N 나왔어요. N. 또 니은 발음, 느 발음이고요. 나온 예시는 nostril. 그거는 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 이제 N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응 발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시로 나온 단어가 fangen입니다. 잡다라는 동사인데요. 이제 fange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엔카 나왔어요. 엔카는 이제 오키가 아니라 느크 약간 이런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나온 단어를 읽어보면은 danken 그래서 뒤에 니은 받침과 이응 받침과 키읔 이렇게 해가지고 danken 이렇게 되겠죠, 발음이. 네, 뜻은 이제 뭐 고마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pay가 나왔어요. pay는 영어와 똑같이 프 발음이고요. 플라트 자리, 좌석, 광장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한국어로 발음교를 쓸 때는 피읍으로 쓰지만 F 발음과 P 발음은 엄연히 구분되고 다르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PF 발음입니다. 이거는 프 이렇게 써놨는데요. 굳이 하자면 이제 발음을 들려드리자면은 apfel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뜻은 사과라는 뜻이고요.
will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I에다가 발음을 닫아주는 느낌의 비읍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F 발음을 살려주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쿠우가 나왔어요. 이 발음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쿠우 같은 경우는 크브 이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예시에 나온 단어를 보면은 크비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생긴 거는 이제 영어의 퀴즈랑 똑같이 생겼죠. 뜻도 똑같이 퀴즈인데 독일어에서 발음을 할 때는 크비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다음 발음은요. 독일어에서 가장 어렵다고 다들 따라하기 힘들다고 하는 발음, 에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한국인들이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목을 긁는 소리가 이제 이 R 발음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발음을 최대한 유사하게 따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의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왜 저희 침을 이렇게 막 침이나 입 그냥 좀 더럽지 않게 물을 이제 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에 물을 머금고 있을 때 가글을 한다고 할 때 그 느낌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그리고 굳이 앞서 말했듯이 독일 사람들이 발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판단을 별로 안 해요. 발음은 워낙 독일 내에서도 다양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네, 발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저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단어 같은 경우는 로제입니다. 로제. 그래서 이건 장미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나온 단어는 무터. 이거는 엄마,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R 발음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 ER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어로 그냥 끝난다. 굳이 그 에르 발음을 살리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자는 S입니다. 이제 S는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일단 자음끼리 뭉쳤을 때는 S 발음, 스 발음이 나오지만은 뒤에 모음이 붙었을 경우에는 Z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fenster라고 읽습니다. 이제 뜻은 창문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Saft라고 합니다. Sa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스, 음료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 아니면 에스테트. 이거는 사실상 이 에스테트가 S를 두 개 갖다 놓은 거랑 똑같아요. 발음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 일부 표기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거를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일정 규칙에 맞춰서 해놓는데 그 규칙까지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스테트도 S 두 개를 갖다 놓은 거랑 같은 발음이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읽어보면은 첫 번째 단어 Wasser 이거는 이제 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Fluss 이거는 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SP가 붙었어요. 그거는 이제 슈프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가 또 이제 뒤에 뭐 P가 오면은 또 슈 발음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SP로 세트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 더 유사한 발음, 똑같은 발음이 조금 더 나오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자, 예시로 나온 단어는 Sport입니다. Sport. 이거는 이제 생긴 게 똑같죠. 스포츠. 영어의 스포츠와 같은 뜻으로 이제 운동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단어는 이제 ST가 붙어서 슈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단어 같은 경우는 Straße, Straße. 이거는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네. 그 다음 나오는 단어 트. 그래서 단어를 읽어보면 Termin, Station, 이렇게 읽습니다. Term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 예약 요 정도 뜻이 되겠고요. Station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station이랑 똑같이 생겼고 뜻도 똑같습니다. 역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그 다음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fau가 나왔어요. 이 fau는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v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독일어에서 기본적으로는 f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같은 경우에는 순수 독일어죠. Vertrag 이란 뜻으로 이제 뭐 계약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 뭐 구두 계약도 어쨌든 Vertrag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단어가 영어에서 왔다고, 영어인지 프랑스어인지 여하튼 외래어, 독일어에서는 외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vase가 됩니다. vase. 네, 영어의 V 발음과 똑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V가 나왔어요. V.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의 V 발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g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는 이제 길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뒤에 나온 기, 이게 원래 발음은 그 발음인데 이제 단어의 끝에 와서 크 발음으로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X 발음입니다.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스 발음을 똑같이 따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단어를 보면은 text 이렇게 되죠. 네. 뜻은 뭐 텍스트, 뭐 내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이제 Z입니다. Z. 이거는 이제 제가 저렇게 슬래시를 해놨는데 이제 치읓 발음과 쌍지읒 발음의 그 중간 발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읽어보면은 Zitro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Zitro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보이는 단어예요. 네, 레몬이라는 뜻이고요.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뭐 지트로네 있고요. 뭐 주스 같은 것도 이제 레모네이드 뭐 이런 것도 지트로네가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독일어의 알파벳과 그 발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빨간 모자 동화의 독일어 버전인데요. 아주 앞에 몇 문장만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다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는 없어도 읽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못 읽겠다 싶으시면 잠시 일시정지를 해두시고 앞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하신 후에 완벽히 숙지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도전해 보셔도 상관없으니 언제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독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음이 완벽한 발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은 워낙에 사투리도 다양하고 여러 인종,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발음이 나빠도 웬만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독일인들이. 그러니 너무 발음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Es war einmal ein kleines, süßes Mädchen, das hatten alle lieb, die es nur ansahen. Am allerliebsten aber hatte es seine Großmutter, die wusste gar nicht, was sie alles dem Kind geben sollte.
Einmal schenkte sie ihm ein Käppchen aus rotem Samt, und weil ihm das so gut stand und es nichts anderes mehr tragen wollte, hieß es nur noch das Rotkäppchen.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독일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Bis zum nächsten Mal.